네, 먼저 행렬의 대각화를 공부하기 전에 알아야 할 행렬이 있는데요. 바로 닮음 행렬입니다. 네, 닮음 행렬이란 정의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닮음 행렬은 n차 정방 행렬 AB에 대하여 이 행렬이 뭘 만족할 때 우리가 닮음이라 하냐면 B가 바로 P 인버스 곱하기 A 곱하기 요 P의 형태를 띠는 정칙 행렬 P가 존재할 때, 이 P가 존재할 때 우리는 A, B가 닮음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닮은 행렬 중에서도 이 P를 우리가 어떤 P냐에 따라서 대각화를 이룰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B를 대각행렬로 만들 수 있을 때 우리는 행렬의 대각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대각화가 가능할 조건부터 찾아야겠죠. 그럼 대각화가 가능하려면 우리는 이제 알아야 될 것은 대수적 중복도와 기하적 중복도가 대수적 중복도랑 기하적 중복도가 같을 때 우리는 행렬의 대각화가 가능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형대 수학에서 대수적 중복도랑 기하적 중복도를 모르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수적 중복도랑 기하적 중복도는 어디서 결정이 되냐면 바로 고유치랑 고유벡터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럼 고유치랑 고유벡터는 또 뭐냐? 사실 그것까지 잘 모르신다면 선형대 수학을 다시 복습하셔야 되고요. 여기서 대수적 중복도는 고유치의 개수고 기하적 중복도는 고유벡터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고유치랑 고유벡터 뽑아내는 방법부터 바로 예시를 통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3x3 행렬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를 바로 대각화하기 전에는 뭐부터 뽑아낸다? 바로 이 고유치랑 고유벡터부터 뽑아내도록 할게요. 그럼 고유치는 어떻게 뽑아내냐? 시작은 AV는 람다 V를 만족하는 이 람다랑 V가 존재할 때 우리는 고유치 고유벡터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서 얘는 3x3 정방행렬이니까 넘겼을 때 우리가 V로 묶었을 때 이제 단위행렬이 같이 곱해져야겠죠. 그죠? 그래서 얘를 만족시키는 이 람다를 찾으려면 행렬식까지 들어가셔야 돼요. 행렬식은 뭐냐? 여기를 이제 디터미넌트 값을 구하면은 V가 사라지면서 이 값이 뭐가 돼야 돼요? 행렬식이 0이 돼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대각 원소들을 갖다가 빼기 람다씩 써주면 a-람다 i의 행렬식이 뭐가 된다? 이런 식으로 행렬식을 구하실 수 있겠죠. 뭐 행렬식 구하는 꿀팁 중에는 요 가운데가 딱 지금 e-람다가 있고 0이 두 개나 들어가 있는 요 행을, 요 열을 택해서 바로 행렬식 계산해주면 e-람다 곱하기 마이너스 람다 3-람다 빼기 마이너스 이 값이 0이 되도록 하는 람다들이 곧 고유치가 되겠다. 그럼 이제 인수분해를 해보니까 어떻게 되죠? 여기서 람다 마이너스 1, 람다 마이너스 2가 나오니까 이 람다 고유치 값들은 1, 2, 2로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고유치를 뽑아냈으면 그거에 대한 뭘 뽑아내야 돼요? 고유 벡터들을 뽑아내야겠죠. 그럼 여기서 이 람다 1이라 할게요. 람다 1의 대수적 중복도는 뭐다? 바로 한 개니까 1이라는 것이고 여기서 대수적 중복도, 람다 2에 대한 대수적 중복도는 두 개니까 2가 되겠죠. 그럼 기하적 중복도까지 맞는지 확인을 해야 대각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바로 이제 고유 벡터 뽑아내도록 할게요. 이제 이 람다 1에 대한 고유 벡터 뽑아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람다가 1일 때니까 a-람다 i에 대해서 직접 정의를 해주면 그럼 대각 원소들을 각각 1씩 빼준다라고 했었을 때 이렇게 써주셔야겠죠. 얘가 바로 고유 벡터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왜 x, y, z냐면 우리 연립방정식 해에 대해서 지금 3x3 정방행렬이기 때문에 변수를 3개로 잡으셔야 됩니다. 연립방정식 꼴을 행렬로 표현하잖아요, 보통.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본행 연산을 통해서 우리는 요 첫 행에다가 1을 곱해서 세 번째 행에다가 더해주면 바로 0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1이 걸리적거리니까 요 밑에 얘도 더해주면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관계식을 뽑아내면 x가 바로 마이너스 2z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y 마이너스 z는 0이니까 y랑 z랑 같다는 것까지 알 수 있겠지. 그러면 우리가 x, y, z의 관계식이 3개 다 나왔으니까 y, z가 1이면 x는 마이너스 2인 고유 벡터를 하나 뽑아낸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기하적 중복도가 1개고 대수적 중복도 1개니까 대각화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이번엔 이제 람다 2에 대한 고유 벡터를 뽑아내 보도록 할게요. 자, 람다 2에 대한 자, 람다 2에 대한 고유 벡터는 각각 대각 원소들의 2를 각각 빼줘야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2, 0, 마이너스 2고 각각 2씩 빼주고요. x, y, z 0, 0, 0 이렇게 되겠다. 자, 얘는 우리가 각각 기본행 연산으로 진행했을 때 2를 곱해서 더해주면 사라지겠죠. 마이너스 1 곱해서 밑에다가 더해주면 사라지겠지. 그래서 뭐만 얻어낼 수가 있냐면 x 플러스 z가 0인 것밖에 없어요. 그 y는 혼자 덩그러니 단독으로 있다는 뜻이지. 그래서 고유 벡터가 어떻게 나오냐면 x가 마이너스 z로 나오기 때문에 이 고유 벡터 x, y, z를 어떻게 써줄 수가 있냐면 우리가 실수배로 써줄 수가 있다. 즉 이런 식으로 1, 0, 마이너스 1이랑 y는 단독이니까 이런 식으로 실수배로 써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유 벡터 2개가 튀어나왔으니까 대수적 중복도 2, 기하적 중복도 2가 되니까 이제 바로 이 A 행렬을 대각화시킬 수 있겠다로 진행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짚고 넘어간다면 우리가 대각화는 뭐였죠? 보통 D로 표현합니다. D는 이제 대각행렬이고요. P 인버스 AP를 시켰을 때 대각화가 가능하다는 건데 이 P가 이제 어떤 것인지 확인을 해볼게요. P는 꼭 기억해 주세요. 고유 벡터를 열로 받아 만든 행렬이에요. 단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유치에 대한 고유 벡터이기 때문에 고유치의 순서와 각각의 고유 벡터 순서가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대각화를 시킬 때 이 친구부터 하겠다는 거야. 이 람다 2에 대해서 먼저 써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P가 이제 내가 정의하는 거야. 열로 받아서 만든다면은 0, 1, 0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온 고유치, 고유 벡터를 각각 써주겠다는 거죠. 써주겠다. 그럼 혹시 모르니까 제가 P 인버스까지 구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이 P가 생성이 됐으니 사실은 실제적으로 이 P 인버스랑 아까 써드렸던 A랑 이 P 값을 이제 P의 행렬을 같이 곱해주면 이 대각화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D가 결국에 뭐가 되냐면 2, 2, 1로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P 인버스까지 계산하는 방법 알려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역행렬 구하는 방법 2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수반행렬을 이용한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가우스 조던 소거법으로 푸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방법부터 바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수반행렬은 바로 이 ADJP입니다. 그래서 P 인버스가 실제로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행렬식 P분의 ADJP로 정의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행렬식 P부터 먼저 계산을 한다면 자, 보이시죠? 0, 0이 같이 있기 때문에 이 가운데 1 기준으로 행렬식을 계산하는 게 빠르겠죠. 그래서 계산해주면은 1 빼기 2가 되면서 이게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ADJP를 어떻게 구하냐? 바로 전치 행렬부터 먼저 구해주는 거야. 전치 행렬이 뭐예요? 행을 다 열로 바꿔주는 것들이 전치 행렬이죠. 그래서 그대로 바꿔주면은 이게 바로 전치 행렬이죠. 이 전치 행렬을 가지고 바로 뭘 해줘야 돼요? 각각의 소행렬식들을 찾아주시면 끝납니다. 그러면 이 ADJP는 자, 1에 대해서 소행렬식 구하면 어떻게 되죠? 1이 되겠죠. 0에 대해서 소행렬식 구해주시면 0이 되고요. 마이너스 1에 대해서 소행렬식 구해주면은 0 마이너스니까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됐습니까? 아직 안 끝났죠?
수반 행렬을 구할 때는 여기서 이제 부호 판정까지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요렇게 부호까지 판정을 해주시면 바로 이제 이게 바로 ADJP가 되면서 마이너스 1분의 1까지 곱해줘야 우리가 P 인버스가 완벽해지겠죠. 요렇게 구해주시면 바로 역행렬을 구할 수가 있겠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가우스 조던 소거법인데 저는 보통 수반 행렬보다는 가우스 조던 소거법을 추천을 해드려요. 가우스 조던 소거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P랑 그 어떤 행렬을 곱했을 때 단위 행렬이 나와야 이 친구가 역행렬로 나오겠죠. 그래서 연립방정식 해를 구하듯이 우리가 바로 기하행 사다리꼴을 통해 연산을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내가 지금 P 행렬을 뭐로 잡았어요? 이 친구로 잡았기 때문에 얘를 가지고 우리는 당위 행렬을 잡아줘야겠죠. 그럼 결국에 얘가 뭐가 돼야 돼요? 단위 행렬이 되도록 만들어줘야겠죠. 그래서 어떻게 진행을 했냐? 첫 번째로 첫 행을 곱하기 1에서 밑에다가 더해주게 되면은 얘가 0이 되고 얘가 마이너스 1이 되지. 첫 행을 1을 곱해서 밑에다 더해줬기 때문에 여기만 1로 바뀌겠죠. 그 다음에 요 세 번째 행을 1을 곱해서 두 번째 행에다가 이제 더해주면은 얘가 0이 되고요. 얘는 또 1이 되겠지. 됐습니까? 요 세 번째 행에다가 마이너스 1까지 곱하게 되면은 요 친구가 바로 요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은 요 마이너스 2까지 제거해주면 우리 뭐 해줘야 돼요? 세 번째 행에다가 2를 곱해서 첫 번째 행에다가 더해주게 되면은 이 친구가 바로 0이 되고 2를 곱해서 더해주니까 요렇게 바뀌겠다. 자, 그러면은 뭐랑 똑같아요, 지금? 수반 행렬로 구한 역행렬과 가우스 조던 소거법으로 구한 역행렬이 똑같아졌다라는 거죠. 그렇게 계산을 해주면 결론적으로 대각화를 시켰을 때 요렇게 나온다는 뜻이에요. P 인버스 요렇게랑 그래서 이게 P까지 같이 곱해주시면 이 대각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양대, 중앙대, 서울시립대, 서울과기대 모두 다 좋아하는 단원이기 때문에 꼭 복습해 주시길 바라고요. 네, 마지막까지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